작년 퇴사할 즈음 나에게는 1년에 어떤 활동이 필요했는데 그 활동이란 건 내 손으로 만들어 내 눈앞에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어떤 직관적인 작업. 딱 그런 게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당시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은 딱 그와는 반대되는 일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용서했던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엎어진 적이 많았기에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 게다가 나는 줄곧 IT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내 일의 결과물들은 PC나 모바일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 결핍을 느낄 무렵 우연히 인스타에서 수제비누 관련 피드를 보았고 그렇게 수제비누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이다. 내가 느꼈던 결핍을 충족시켜 줄 것 같았고 실용적인 데다가 쓰면 달아 없어지니 물건이 쌓이지 않는다는 점 등도 나의 성향과 맞았다. 그렇게 공방에 처음 들어섰고 아로마 향이 너무 좋아 마음이 편안해졌다. 비누를 만들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마치고 나서 이런 걸 왜 이제서야 알았지 생각했다. 이걸 딥하게 해봐야겠다 해서 어차피 할 거라면 자격증반을 듣자 해서 그럼 하는 김에 취미로만 남기지 말고 수익을 내보자 라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하게 되었다. 그때 어느 정도 하는 김에 병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에 마땅히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연이어서 관련 자격증들을 따고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어차피 살 비누 재료들을 야금야금 사모았다. 목표한 자격증들을 다 딴 후 알바를 그만두고 집에서 비누를 만들어 보면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해볼 준비에 들어갔다. 틈나는 대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며 상상 회로를 돌렸다. 결국 비누공방 열기를 포기하게 된 계기는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면서부터였다. 월급만 받아본 전 직장인으로서 비누공방으로 상가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당연히 처음 해보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다. 충분히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또 각오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마음 한켠에서 이거 꼭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 스스로 외면하려 했던 것 같다. 회사 다닐 때부터 들어놨던 적금이 올 상반기에 만기되면 그 돈으로 보증금과 오픈 준비에 쓸 계획이었다. 차곡차곡 모아온 이 적금이 세상에 나와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 망설여졌다. 공방 창업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 자영업자로서의 깜냥 부족. 내가 월세, 관리비, 자재비, 내 인건비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자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고 그저 왠지 내 보증금이 깎여져 나가는 미래가 그려졌다. 자신이 없게 된 이유는 꼭 멘탈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 번째 이유, 악화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나도 코로나 때부터 쭉 물가가 오르는 게 체감이 되고 나 또한 장 볼 때 그렇게 아끼는데 이런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 침체에 비누공예의 수요를 기대하기란 비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것도 줄이려 하는 판국의 말이다. 거기다 당연히 비누의 주 원재료인 식물성 오일이라던가 아로마 오일도 전부 가격이 올랐다. 마침 팔로우하고 있던 꽤 인지도 있던 공방들도 하나둘 폐업 소식을 전하는 걸 보면 더더욱 자신이 없어졌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위험 부담을 감내할 정도로 업으로 사볼 만큼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아서이겠거니 한다. 세 번째 이유, 가정불화.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된 것도 한몫했다. 남편은 안정성이 보장된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편이 보기에 내가 하려는 일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변수를 가정에 끌어오는 나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내가 돈을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해 억울했는데 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부부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창업을 주저하게 되었고 고심한 후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남편에게 말을 꺼내보았다. 그때만 해도 이 만기된 적금을 남편에게 맡기고 킵해두었다가 후에도 미련이 남아있으면 도전해보는 옵션, 아니면 공방 창업을 아예 접고 이 돈을 가게에 보태는 옵션,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당연히 남편은 후자를 외쳤고 나의 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했다.
좋아하는 남편이 괘씸하면서도 차라리 후련하고 홀가분했다. 그래서 그때가 초여름이었고 안 그래도 에어컨 구매를 고민하고 있던 터라 그 돈으로 에어컨을 구매했고 올해 말에 차를 살 예정이라 차 사는 데에 모텔하고 남편에게 보냈고 일부는 내 생활비로 남기고 돈이 쓰임에 맞게 분산되면서 내 공부한 창업 도전기는 끝이 났다. 나는 매년 크든 작든 목표를 만들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다. 직장인들이 아무리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 해도 각자 나름의 커리어 목표가 있지 않는가? 근데 퇴사와 동시에 그걸 다 놔버리고 나서부터 나는 새로운 목표 만들기에 치중한 게 아닐까? 의미를 찾고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포기해버린 후 그렇게 목표가 증발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준비 중일 때 오히려 더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는데 아예 원점이 되고 나니 성급해지지 않아졌다.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고 살림만 하면서 백수로 살다가 몇 개월이 흘렀고 해가 저물어 간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길이 어떻게 됐든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됐든 내년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희망을 걸고 있다.